핸드폰으로만 아이고 아 이거 아니, 부장님 나는 하고 있으면 해놓고 전화 아니 나는 연락을 제가 이분도 40분에 한참 문제라고 이러는데 보니까 그 사무실에 먼저 나경원 원내대표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래, 모두는 많아. 인사 왔을 때 생각이 그래. 맞습니다. 거기서 아니지. 이번 예표에 맞습니다. 의원님들 설 끝나고 처음 듣게 된 것 같습니다. 새해 우리 자유한국당과 의원님들 모두에게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설 연휴 끝나고 우리가 희망찬 새해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야 되는데 사실은 그동안 지역에서 또 국회에 우리로 된다고 해서 수고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동안의 이 농성의 형태를 바꿔서 설 연휴 동안에 릴레이 유튜브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2시간씩 마지막 날은 1시간 정도로 생방송을 했는데요. 우리 참여해주신 많은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고 또 그를 통해서 사실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우리의 또 농성 방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정말 이슈가 이슈를 덮는 것 같습니다. 끝없는 이슈 속에서 이제 설 직전에는 김경수 지사의 구속, 안희정 전 지사의 구속에 이어서 이제 미국 정상회담까지 저희의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슈가 계속해서 넘치는 과정에서 아마 설 민심을 다 들으셨다시피 설 민심은 정말 국민들 민심은 차가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못 살겠다. 못 살겠다 정말 갈아보자라는 것이 설 민심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얼마나 갔습니까 하고 질문받은 게 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똑같이 느끼셨을 겁니다. 경제도 어렵고 또 각종 지금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 분노가 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설 연휴 동안 이 민주당이 보여준 여러 가지 모습은 결국은 김경수 구하기에 올인하고 있다. 김경수 구하기가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더 이상 안 된다 이런 각오로 김경수 구하기가 곧 문재인 대통령 구하기로 생각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또한 경제에 대해서도 수치상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이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니 사실은 국민 모두가 느끼기에 반성은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국민들께서는 오히려 더 절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회 열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1월부터 민주당이 보이콧했습니다. 그런데 국회를 열려면 우리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건에 대해서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아시다시피 김태우 특검부터 시작해서 신재민 청문회, 손혜원 국정조사 그리고 조혜주 사퇴까지 계속해서 요구하지만 오늘 오전에도 원내대표 회동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내심, 여당의 내심이 국회를 열지 않겠다는 것이 내심이 아닌가. 1월 달에도 국회 열어봤자 본인들한테 이득 나는 거 없다고 안 열은 거고요. 2월이 돼서도 민생을 얘기하고 이런저런 이렇게 이유를 대지만 이미 지나간 산업안전법, 보건법
꺼내고 이미 패스트트랙으로 합의해준 묵시적 합의를 해준 유치원법 다시 꺼내는 거 보면 자신들도 별 이슈가 없는데 지금 이제 필요에 따라서 민생은 들이대는 것 같이 보이고요. 열어봤자 본인들 손해 아닌가 하고 저렇게 묵묵부답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내대표 회동을 했는데 정말 사실은 바늘도 안 들어가는 형국입니다. 민주당으로서는 더 이상 뭐 밀릴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여당이 결국은 국정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는 거냐 묻고 싶습니다. 국정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고 민생에 대해서 진정으로 챙길 거라면 우리가 요구하는 이러한 요구 조건에 대해서 민주당의 대답이 있어야 된다. 또 청와대의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오후 4시에 우리 원내대표 회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우리의 요구를 좀 더 선명히 하고 계속해서 회동해서 이 국회를 열 수 있는 민주당의 화답을 이끌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른미래당과 사실은 바른미래당도 똑같은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과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공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월 27일, 28일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었습니다. 참으로 우연치고는 참 기이하다라는 생각들 많이 하시고 또 걱정들도 많이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도 비대위 회의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지난 총선을 앞두고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국 정상회담을 바로 전날 잡더니 이번에는 또 전당대회 일자하고 겹치는 아주 고약한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27일, 28일 양일간으로 미국 정상회담이 잡힌 것을 보면 주요한 결국은 결정은 28일 날 발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심스레 해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 정상회담의 여러 가지 의제를 지금 살펴보면 상당히 진도가 나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가장 큰 비핵화의 그림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관을 갖고 있는지 이 정도에 먼저 묻고 싶습니다. 깜깜이 비핵화 로드맵 아닌가 문재인 정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비핵화 로드맵을 우리가 좀 밝혀달라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이고요. 또 큰 틀에서 결국은 우리가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사실은 우리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종전선언만 만약에 서두른다면 그 이후 우리의 안보 공백에 대한 큰 우려가 있다는 점도 저희가 밝히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 국회의장이 이번 일요일부터 국회의장은 공식 일정으로 워싱턴을 방문합니다. 워싱턴 방문에 5당 대표 또는 원내대표가 같이 동행하는 것으로 방문이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저희 당에서는 사실 이제 비대위원장께 먼저 요청이 있었는데 비대위원장께서 같이 하시지 않겠다고 했고 그렇다면 사실은 이번에 의회 지도자와 많은 또 이 행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는데 우리 당이 이 목소리를 적절히 전달하지 않으면 미국의 결국은 이 여당의 목소리 또 우리 당과 다른 야당의 목소리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파와 보수의 목소리를 좀 전달해야 된다 생각해서 굉장히 국회가 엄중한 상황인데 제가 당을 대표해서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저희 당은 방미단을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일정은 국회의장과 동행을 합니다. 국회의장과 동행하는 일정은 의회 지도자를 만나는 것과 행정부 관계자를 만나는 일정만 동행을 하고 나머지 일정은 국회의장은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를 가시는 거고 저희는 DC에 남아서 계속해서 저희의 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귀를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여러 조야의 인사들과 이미 의미 있는 일정을 잡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 일정을 통해서 미국 정부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리스크를 또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은 지금 이번에 사실상 그 빠르게 진행되는 미국 정상회담을 비롯한 남북관계에 대해서 북핵 외교안보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위원장은
원유철 위원장이 맡아주시기로 했고요. 그래서 그 특위에서 여러 가지 우리 당의 공식적 입장을 좀 정리하고 그러한 부분을 또 전달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동안 김경수 사건과 관련해서 김경수 구속으로 본 그동안의 부실 수사와 그리고 여러 가지 진상 규명에 대해서 이 또한 특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김경수 드루킹 댓글 공작 부실 수사 및 진상규명 특위를 구성했고 위원장에는 여상규 위원장께서 그리고 간사에는 주강덕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금 국회를 열기 위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조건을 관철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의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대표단에서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대표단의 수고와 함께 저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힘을 합쳐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